이강인이 파리 생제르맹에서 방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토트넘 호스퍼를 포함해 프리미어리그 클럽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주목됐습니다. 프랑스의 풋메르카토는 2023년 여름에 5년 계약으로 PSG에 입성한 이강인은 올 시즌 공식전 39경기에서 6골 5도움으로 무난한 결과를 남겼지만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우스만 덴벨레, 파비안 루이스, 주앙 네베스 등보다 순위가 높은 게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선수는 아닌 듯하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다음 행선지가 궁금하지만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 아스널,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의 관심이 보도됐다며 PSG가 요구하는 이강인 이적료는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으로 여겨진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시즌 이강인은 39경기에 출전해 6골 5도움을 기록 중이지만 교체 출전이 무려 17번이나 되면서 주전 자리를 꿰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입지가 줄면서 다가오는 여름 이강인이 PSG를 떠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PSG 소식을 주로 전하는 PSG 인사이드 악투스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이강인은 거의 퇴출 직전인 선수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의 이적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뛰고 있는 토트넘 호스퍼와 연결됐습니다. 토트넘 소식을 주로 전하는 토트넘 트랜스퍼 뉴스는 SNS로 토트넘은 이번 여름 PSG에서 이강인을 영입하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이번 여름 4천만 유로 약 630억 원에 영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 11개를 기록한 이강인을 원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토트넘의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글로벌 매체 온더미닛은 토트넘과 노팅엄 포레스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뉴캐슬 유나이티드에 합류해 PSG 미드필더 이강인을 눈독 들이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 뉴스도 지난 1월 노팅엄과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 영입을 추진하는 걸 선호하지만 여러 클럽들이 접근을 준비하기 있기에 이강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체의 주장대로 이강인은 토트넘뿐만 아니라 프리미어리그 명문 클럽 아스널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관심도 받고 있는데요. 글로벌 매체 디 애슬레틱은 지난 1월 아스널이 논의 중인 선수 중 한 명은 PSG의 이강인일 수 있다라고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 아래에서 정기적으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PSG에서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그는 새로운 도전에 열려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PSG는 이강인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이강인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라며 이강인은 아시아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입을 위해선 2023년 마요르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지불한 2,200만 유로 약 332억 원의 최소 2배 이상인 이적료 필요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 매체 기브미 스포츠는 1월 겨울 이적 시장 때 맨유는 마커스 래시포드를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플레이메이커인 이강인 영입을 원한다라며 맨유가 이강인을 노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맨유는 1월 이적 시장 기간 동안 PSG의 공격수 이강인을 영입하고 싶어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두 구단 중 하나라며 알레한드로 가르나초와 마커스 래시퍼드의 인기가 크게 떨어지면서 후벤 아모림 감독은 새로운 공격 옵션을 찾고 있으며 이강인이 완벽한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이강인은 진정한 재능이라며 뛰어난 이강인은 PSG에 합류한 이후 다양한 포지션에서 다재다능함을 보여줬다. 그는 공격형 미드필더로 뛸 수 있는 것은 물론 측면에서도 뛸 수 있어 여러 역할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모림 감독의 시스템에 완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을 받은 이강인은 끝내 PSG에 잔류했지만 상황이 바뀌면서 여름에 출전 시간을 확보하고자 PSG를 떠날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풋메르카토까지 그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프랑스 매체 스포르트 프랑스는 지난달 14일 PSG는 이미 여름 이적 시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첫 번째 주요 이적이 진행 중일 수도 있다라며 PSG가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 때 이강인을 내놓을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언론은 이강인은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정기적으로 활용했지만 클럽은 더 이상 이강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강인은 2025년 여름에 판매될 예정이라 이적 명단에 올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 2,200만 유로 약 346억 원의 이적료로 PSG에 온 이강인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유로 약 472억 원으로 평가되며 이는 PSG의 큰 재정적 기회이다라며 클럽 재정을 위해 이강인을 여름에 방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전반기에는 주전 멤버였으나 흡입차가 온 후로 두 해 선수에게까지 밀리며 주전 경쟁에서 다소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이 후반기 내내 지속된다면 이적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국 축구의 에이스 이강인이 소속팀인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에서 수비형 미드필더로 변신할 전망입니다. 물론 최적의 포지션은 아닌데요. 공격적인 능력이 좋은 이강인 입장에선 포지션 경쟁에서 밀린 거나 다름없습니다. PSG 감독도 이강인이 공격 포지션에서 뛰기 어렵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PSG 사령탑인 스페인 국가대표팀 감독 출신 루이스 엘리케가 이강인에 대해 언급한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PSG는 23일 리그앙 30라운드 원정 경기를 치르는데요. PSG 입장에선 보너스 경기나 다름없습니다. 이미 24승 5무를 기록, 2위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와의 격차를 22점이나 벌리면서 우승을 확정지었기 때문입니다. PSG의 리그앙 관련해서 남은 목표가 있다면 무패 우승이 될 수 있습니다. 5경기를 전부 이기면 승점 92점이라는 엄청난 기록을 남기면서 리그앙 역대 최강의 팀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것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챔스 4강전 아스널전일 것 같습니다. 아스널을 이기면 FC 바르셀로나와 인터 밀란의 맞대결 승자와 결승전 단판 승부를 치를 예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치러진 낭트전 사전 기자회견 때 최근 PSG 입지가 좁아진 이강인 관련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강인은 지난 20일 르 아브르전에서 모처럼 실전 선발로 나와 활약했습니다. 특히 이번 시즌 뛰었던 윙어와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로 뛴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강인이 마요르카 시절 중앙 미드필더로 보긴 했지만 PSG에 와선 공격 기능이 우선시되는 포지션을 맡았기 때문에 이번 수비형 미드필더 보직 변경은 시선을 끌 수밖에 없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취재진으로부터 이강인을 르 아브르전에서 아주 낯선 자리에서 뛰도록 했다. 그의 활약을 어떻게 평가하나? 그 자리에서 다시 이강인이 뛸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만족스러운 눈치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강인을 다시 볼 수 있다고 밝힌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은 공을 가지고 있을 땐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훌륭한 기술을 해낸다며 수비형 미드필더가 이강인의 이상적인 위치가 아니라는 것은 안다. 그 자리에서 경기할 땐 수비적으로 만회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어 일종의 테스트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선수들을 편안한 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난 그럴 때 선수들의 정신적인 면을 보길 원한다. 이강인이 좋아하지 않는 포지션이라도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결국 이강인이 흡이차 크바라츠헬리아, 브래들리 바르콜라 등 공격수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다만 이강인을 포기할 생각은 없고 그의 기술은 인정하는 만큼 수비형 미드필더로의 쓰임새를 보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데요. 현재 공격진은 두에 흡이차, 바르콜라 등이 너무나 잘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중원 구성에서 비티냐, 네베스는 붙박이이고 여기에 이강인이 합류하여 공격형 미드필더로 뛰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계적으로 봐도 이강인은 선수가 파리에서 가장 창의적인 패스와 공격적인 키패스를 많이 날리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